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밀러라고 해요. 전 세계의 흥미로운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3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팔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있다. 모든 가족이 가장 똑똑한 아이를 한국어 학원에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왜 히말라야 산골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챙기고 비행기표를 사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네팔까지 가는 비행기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수도인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죠. 그냥 호텔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인데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게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입을 벌리고 그분을 쳐다봤어요. 지금 한국어로 말씀하신 건가요? 펜바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한국어가 장사에 아주 좋아요. 제 아들도 한국어랑 컴퓨터를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팔 택시 기사가 독일 관광객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다니. 이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한국어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영어나 중국어는 안 되나요? 펜바 아저씨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어요. 제 아들이 그 비밀을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 회사들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대요. 공부하는 게 게임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호텔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차도 많아서요. 그런데 펜바 아저씨가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말이에요. 방과 후마다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그래밍 영상을 보는 아들 이야기, 아이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내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다른 가족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펜바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작은 나라도 창의성과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름다운 웹사이트도 만들고 재미있는 게임도 만들고 흥미로운 영화도 만들어요. 제 아들이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펜바 아저씨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내일 이 마을에 가보세요. 키란이라는 아이를 찾아보세요. 겨우 14살인데 벌써 한국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펜바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네팔 시골 아이들이 정말 한국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키란이라는 14살 소녀는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다른 택시를 타고 산속으로 3시간을 달려서 펜바 아저씨가 알려주신 마을 주소로 갔어요. 길이 정말 무서웠어요. 가파른 절벽을 끼고 도는데 가드레일도 없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계속 경적을 울려서 모퉁이 돌 때마다 다른 차들에게 우리가 온다고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간드룩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무서웠던 길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본 광경 때문에 바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집 앞에 작은 그룹으로 앉아 있었는데 평범한 아이들처럼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코딩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단어를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타이핑을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어 어휘를 배우고 있고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일어나서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화 만드시는 독일 아주머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펜바 삼촌이 어젯밤에 전화하셔서 혹시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진짜 영화 만드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신나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 이름은 키란이에요 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걸 보시겠어요? 바로 그 아이였어요. 펜바 아저씨가 말씀해주신 신비로운 키란이. 평범한 14살 소년처럼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조금 작고 검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밝고 호기심 많은 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1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키란이 저를 작은 나무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거기 화면에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알록달록한 코드가 가득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네팔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배운 한국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모든 코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화면을 쳐다보면서 뭘 보고 있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키라나, 왜 한국어야? 다른 프로그래머들처럼 그냥 영어를 쓰면 안 돼? 키란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저도 그 비밀을 배워서 사람들이 제 웹사이트를 보면 네팔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놀라운 소년이 자신의 꿈을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저는 단순한 인터넷 이야기보다 훨씬 큰 뭔가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 코드 한 줄씩으로 조용히 자신들의 미래를 혁신하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한 마을 전체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키란의 놀라운 웹사이트를 본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히말라야 오지 마을의 14살 소년이 어떻게 한국어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심하게 된 걸까요? 분명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키라나, 잠깐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내가 사는 곳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만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싶어. 키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이에요. 아빠가 저희 가족 이야기 해드리는 걸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작은 돌집들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따라 걸었어요. 닭들이 발밑으로 뛰어다니고 요리하는 불에서 나는 나무 타는 냄새가 났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끔 집 안에서 아이들이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 빼고는 말이에요. 키란이 밝은 파란색 창문이 있는 소박한 2층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벽에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카펫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각각 다 달랐는데 깊은 빨강, 파랑, 금색으로 복잡한 무늬가 들어가 있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고 세밀해서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친절한 눈과 거친 손을 가진 남자분이 말씀하셨어요. 키란의 아버지인 데벤드라 씨였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처럼 피곤해 보이셨지만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카펫이 정말 아름다워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술가세요? 데벤드라 씨 얼굴에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저희 가족이 5대째 이런 카펫을 만들어 왔어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이 전통을 시작하셨죠. 각각의 무늬마다 저희 문화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벽에 걸린 큰 빨간 카펫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이건 저희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들의 이야기예요. 이 파란 카펫은 신성한 호수의 전설을 보여주고요. 모든 디자인에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카펫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작업이었어요. 수천 개의 작은 매듭을 손으로 하나하나 묶은 거더라고요. 카펫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정도 크기면 매일 작업해서 4개월 걸려요. 데벤드라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데벤드라 씨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3년 전에는 이런 카펫 하나로 저희 가족이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의 큰 공장에서 기계로 만든 싼 짝퉁들을 팔고 있어요. 제 가격의 10분의 1로 말이에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카펫을 안 사게 된 거군요. 맞아요. 데벤드라 씨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팔에 온 관광객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싼 공장 카펫을 사가요. 제 카펫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지고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공장 카펫들은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키란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클라라 씨. 사람들이 저희 카펫을 안 사는 이유는 뭐가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뜻이야? 키란의 눈이 다시 흥분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그래밍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들에 대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한국 쇼핑 웹사이트를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어는 읽을 수 없었지만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고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방법을 보세요. 키란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냥 제품을 보여주고 가격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줘요. 누가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왜 특별한지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요. 웹사이트를 더 자세히 봤어요. 키란 말이 맞았어요. 각 제품마다 자세한 이야기,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 심지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까지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은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키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야기와 경험과 감정을 사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들의 방법을 배워서 저희 카펫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왜 저희 카펫이 공장 짝퉁보다 더 가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벤드라 씨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처음에는 키란이 컴퓨터로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게임하지 말고 카펫 일 도와달라. 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났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키란이 만든 간단한 웹사이트를 보여줬어요. 데벤드라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기본적이지만 아름다운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들 가족의 카펫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각 카펫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였어요. 완성된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키란이 아버지의 손이 짜는 모습, 복잡한 무늬의 클로즈업, 심지어 각 디자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까지 찍어둔 거였어요. 키란아, 이거 정말 대단해.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줄 알게 됐어? 한국 유튜브 선생님들이요. 키란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프로그래밍 강의는 아주 기술적이고 지루해요. 그런데 한국 선생님들은 모든 걸 모험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많은 색깔을 쓰고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든 걸 작고 쉬운 단계로 나눠주거든요. 키란의 웹사이트를 더 둘러봤어요. 심지어 여러 언어로 설명까지 써놓았더라고요. 네팔어, 영어, 힌디어, 그리고 한국어로요. 왜 한국어야? 제가 물어봤어요. 국제 고객들에게 팔려면 영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키란과 아버지가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동영상을 보여드려요. 데벤드라 씨가 격려하셨어요. 키란이 휴대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전 세계 전통 공예품들을 위한 성공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한국 회사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 자막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제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각각 문화적 이야기를 세심하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 회사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의 전통 예술가들을 도와줬어요. 키란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냥 제품만 판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기념하고 고객들이 진짜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팔 카펫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구나. 카펫만이 아니에요. 키란이 점점 더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모든 종류의 네팔 전통 공예품이요. 그런데 먼저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지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프로그래밍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년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거나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키라는 그냥 돈을 벌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사용해서 자신의 고대 산골 마을과 현대 디지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다리가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발견한 건 키란을 만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건 한 소년의 엉뚱한 꿈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조용히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아침 7시에 작은 학교 건물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평범한 아침 수업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모두 함께 말하면서 한국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살짝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수업을 이끌고 있는 선생님은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 제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이름은 시타 구룽이에요.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컴퓨터 기술과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시타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조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겨우 6개월 됐어요. 저도 학생들과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시타 선생님이 학교 밖 나무 벤치에 앉자고 손짓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한국어라는 게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이 제 컴퓨터 수업에 한국어 수업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셨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하는 뭔가가 있었나요? 네, 시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에서 몰래 한국어를 공부하던 아이들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제 컴퓨터 수업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놀라웠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한국 교육 동영상들이 서구의 강의들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요. 시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서구 강의들은 아주 진지하고 기술적이에요. 코드를 보여주고 외우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 강의들은 마치 인터랙티브 게임 같아요.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 계시던 한국 프로그래밍 강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밝은 색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단계별 도전 과제들을 사용해서 배우는 게 흥미진진해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뭘 타이핑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시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왜 그걸 타이핑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큰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줘요. 그냥 코드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퍼즐을 푸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동영상을 더 봤어요. 한국 강사가 제가 영어 강의에서 본 것과 같은 프로그래밍 개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스토리텔링을 사용하고 시각적 비유를 들고 심지어 컴퓨터가 다른 명령들을 처리할 때 생각하는 걸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 강의를 따라한 제 학생들은 그냥 코드를 복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직접 배우기로 하신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타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제 학생들이 저보다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보던 한국 동영상을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3년 동안 전통적인 컴퓨터 과학 과정에서 배운 것보다 3개월 만에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그때 학생들 무리가 뛰어와서 네팔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불렀어요. 숙제 프로젝트 끝냈어요. 보실래요? 마야라는 이름의 그 아이가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만든 간단한 모바일 앱이 있었어요. 그들 마을 주변의 다양한 하이킹 코스를 보여주는 앱이었는데
3개 언어로 사진과 설명이 있었어요. 네팔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요. 마야야, 이거 정말 대단해. 제가 말했어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2주요 자랑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여행 앱 만드는 한국 강의를 따라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쉽게 보이게 만들어주셨어요. 라젯이라는 다른 남학생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보여줬는데 플레이어가 소리와 설명으로 전통 네팔 동물들을 알아맞히는 게임이었어요. 한국 강의에서 음향 효과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라젯이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국 강의는 그냥 텍스트와 코드만 보여주는데 한국 강의는 어떻게 아름답고 재미있게 만드는지 보여줘요.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 주위로 모여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모든 것을 더 잘하게 되고 있었어요. 시타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들이 이 한국어 교육 실험을 지지하세요? 대답하시기 전에 나이 드신 여성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작은 공책을 들고 계셨는데 긴장하면서도 결연해 보이셨어요. 이분은 페마 할머니세요. 시타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키라니 할머니시고 저희 가장 열심인 한국어 학생 중 한 분이세요. 저는 놀라서 쳐다봤어요. 할머니도 한국어를 배우세요? 페마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면서 공책을 펼쳐 보이셨어요. 안에는 네팔 문자로 한국어 문장들을 적어 놓으신 게 있었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번역 시스템을 만드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키라니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인정하셨어요. 계속 진짜 공부에 집중해라. 이런 외국 컴퓨터 게임은 도움이 안 된다. 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키라니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행복해지는지 봤어요.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키라니가 저녁 식사 후마다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페마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 단어를 보여주면 저는 전통 카펫 무늬를 가르쳐 줬어요. 게임처럼 만들었죠. 키라니가 전통 디자인 하나를 배우면 저는 한국어 단어 10개를 배우는 식으로요. 공책에서 전통 카펫 무늬 옆에 한국어 어휘 단어들을 그려놓으신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왜 한국어 교육이 다른지 이해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고 관심 있는 것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한국 선생님들이 키라니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저희 가족 카펫 사업과 연결하도록 도와줬어요. 정말 천재적이에요. 페마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을의 한국어 교육 현상이 자신들의 문화를 거부하거나 외국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한국 교육 접근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더 잘 이해하고 보존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타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저희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과가 극적으로 향상됐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만 더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수학, 과학, 심지어 네팔어 국어까지 더 잘해요. 한국 교육 방법이 아이들의 뇌를 더 창의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마을 게스트하우스에 앉아서 제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단순한 언어 학습 트렌드보다 훨씬 큰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용기가 있는 아이들이 이끌고 어른들이 지지하는 조용한 교육혁명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족 카펫 사업을 돕겠다는 단순한 꿈이 어떻게든 전체 공동체가 배움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다시 상상하도록 영감을 준 키란이 있었어요. 마을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 키란의 가장 큰 도전에 대해 알게 됐어요. 평소 자리인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해 신나 보이는 대신 걱정스럽고 스트레스 받아 보였어요. 키라나, 무슨 일이야? 옆에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피곤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클라라 씨,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 3개월 후에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대회가 있어요. 어떤 대회인데? 키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기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기면 6개월 동안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 프로그래머들과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면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아이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정확히 뭘 해야 하는데?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국 심사위원들에게 한국어로만 발표해야 해요. 영어는 전혀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른 프로그래머에게도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물며 한국어를 배운 지 2년도 안 된 14살 소년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정했어? 물어봤어요. 키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케치와 도표로 가득한 공책을 꺼냈어요. 관광객들이 전통 네팔 카펫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로 저희 카펫 중 하나를 가리키면 앱이 그 무늬를 인식해서 그들 언어로 완전한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림들을 쳐다봤어요.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엄청나게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키라나, 그건 전문 프로그래머 팀 전체가 몇 달 동안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알아요.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유일한 기회예요. 가족이 모든 저축을 제 교육에 썼어요. 여동생은 새 교복을 포기해서 저희가 더 좋은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만약 이 대회에서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저희가 불가능한 꿈에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정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분이 저희에게 걸어오셨어요. 공무원처럼 보였는데 별로 친근해 보이지 않았어요. 외국 기자분이세요?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클라라 밀러입니다. 이 마을의 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분이 찌푸리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라트나입니다. 지역교육청 담당관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말투로 봐서 유쾌한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어리석은 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라트나 씨가 단언하시더라고요. 수학, 과학,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어를 공부해야 해요. 이 한국어 컴퓨터 헛소리는 진짜 교육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어요. 키란이 발을 내려다보면서 명백히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주 고급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키란이는 네팔 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라트나 씨가 무시하듯 고개를 흔드셨어요. 저는 25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어요. 많은 유행이 왔다 가는 걸 봤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뭔가에 흥미를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으면 포기하고 정규 학업에서 뒤처지게 돼요. 키란을 직접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너의 대회 소식을 들었어. 정말로 한국 학교에서 평생 공부한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스스로를 실망시키게 만들고 있는 거야. 라트나 씨가 말씀하시는 동안 키란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그 아이의 자신감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라트나 씨가 계속하셨어요. 이 비정규 교육 과정이 공식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돼요. 상급 기관에 이걸 보고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트나 씨가 떠나신 후 키란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아마 그분 말씀이 맞을 거예요. 키란이 결국 속삭였어요. 저는 그냥 불가능한 꿈을 가진 시골 소년일 뿐일지도 몰라요. 이 훌륭한 소년의 자신감을 꺾어버린 라트나 씨에게 화가 났지만 그분의 우려도 이해했어요. 대회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 보였거든요. 키라나,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불확실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간단한 카펫 무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본 버전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들고 한국어로 설명하는 건 그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만든 걸 보여줘. 키란이 앱을 실행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아버지의 카펫 중 하나에 가리키자 화면에 그 무늬를 식별하는 텍스트가 나타나면서 네팔어와 영어로 짧은 설명이 보였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줄 알게 됐어? 한국 강의요. 키란이 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서울에 인공지능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마치 자신의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걸 설명해줘요. 그 다음 며칠 동안 키란이 엄청난 결심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걸 지켜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카페 일을 도우고 오후 3시까지 정규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 6시간씩 코딩과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압박감이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어떤 밤에는 머리를 손에 묶고 완전히 압도된 것처럼 보이며 밖에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곤 했어요. 한국어 기술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저녁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는 이해하는데 복잡한 프로그래밍 개념을 설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걸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키란이 그의 인생을 바꿀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메시지는 키란이 한국 프로그래밍 강의를 보고 있던 어느 늦은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 왔어요. 저는 그 아이의 공부 루틴을 촬영하면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알림 소리가 났어요. 키란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누군가 제 질문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댓글이 아니었어요. 민호 김이라는 사람이 한국어로 쓴 길고 자세한 답글이었는데 비디오 통화를 하자는 초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키란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우는 사람치고는 제 한국어가 아주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야?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의 큰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시니어 프로그래머래요. 모바일 앱 개발과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키라나 조심해. 인터넷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키라는 이미 한국어로 답장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몇 분 안에 민호 씨가 다음 날 저녁 비디오 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는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키라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면서 메모를 적고 발음을 연습했어요. 제 한국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걱정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소년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떡하죠? 키라나,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너를 놀리고 싶었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내 자신이 되면 돼.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키란의 주위로 모여서 비디오 통화를 했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서울의 현대적인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30대의 친근해 보이는 남자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키란. 민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처음 몇 분 동안 키라는 너무 긴장해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가 짧고 끊어지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엄청나게 참을성 있고 격려해 주셨어요. 발음이 훌륭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인식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점차 키란이 긴장을 풀고 자신의 카펫 인식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민호 씨의 표정이 정중한 관심에서 진짜 흥분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아이디어예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기술을 통한 문화 보존은 정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걸 보여줄 수 있어요? 키란이 앱을 시연하면서 다른 카펫들의 휴대폰을 가리켰고 민호 씨가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앱이 전통적인 산문의를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그 역사를 보여주자 민호 씨가 정말로 박수를 쳤어요. 놀라워요.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도록 AI를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키란이 한국어로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저는 그들의 대화가 얼마나 기술적이고 복잡해지는지에 놀랐어요. 이건 간단한 언어 연습이 아니었어요. 고급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 한 프로그래머가 다른 프로그래머와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키란, 민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이 성취한 건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당신이 참가하는 대회는 극도로 어려워요. 다른 참가자들은 프로그래머 팀들과 수년간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민호 씨도 라트나 씨처럼 키란을 실망시키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민호 씨가 웃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더 좋게 만들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혼자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게 실패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키란이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말 어려워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한국 회사들은 기술적 실력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끈기와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그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민호 씨는 키란의 장거리 멘토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비디오 통화를 해서 민호 씨가 키란의 코드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호 씨가 키란의 기술적 한국어 어휘를 향상시켜 준 거였어요. 복잡한 개념을 먼저 간단한 단어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키란이 발표에 필요한 전문 용어를 점차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통화에서 민호 씨가 키란에게 말했어요.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맞는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말도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튀어나온 못은 새로운 뭔가의 기초가 된다고요. 이 우정이 발전하는 걸 놀라면서 지켜봤어요. 서울의 성공한 프로그래머가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서 네팔의 마을 소년을 멘토링하고 있었고 둘 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키란으로부터 전통 네팔 문화에 대해 배웠고 키란은 민호 씨로부터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실무를 배웠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키란에게 준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한국 회사들은 완벽한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지 않아요. 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정말로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프로젝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요. 민호 씨와 특히 성공적인 통화를 마친 어느 저녁 키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클라라 씨 말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들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디든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프로그래머들도 저희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술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키란의 자신감이 주마다 커지는 걸 지켜보면서 그와 민호 씨의 관계가 단순한 프로그래밍 멘토십보다 훨씬 큰 뭔가를 나타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호 존중과 공통된 꿈 위에 세워진 두 문화 사이의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둘 다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대회까지 2달이 남았을 때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키란의 프로젝트가 그 아이 개인의 꿈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공동 사명이 된 거예요. 페마 할머니가 주간 마을 회의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시작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신 할머니는 모인 모든 가족들을 둘러보셨어요. 제 손자 키란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이야기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페마 할머니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펫 제작 지식의 보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 젊은이들은 저희 문화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와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란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하나씩 도와주겠다고 자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야의 아버지는 마을 사진사였는데 마을에 있는 모든 전통 카펫 무늬의 전문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키라니의 앱이 사람들에게 저희 카펫에 대해 가르쳐 줄 거라면 가장 좋은 사진들이 필요해요 하시더라고요. 시타 선생님은 카펫 이야기들을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하셨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일해서 각 무늬 뒤에 숨겨진 역사를 기록하겠어요. 발표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세 가족이 더 자신들의 아이들도 키란의 프로젝트 팀에 합류시키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라제시는 앱 테스팅을 도와주고 마야는 번역 작업을 하고 수레시라는 조용한 남자아이는 한국어 발표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잠깐 회의 후에 키란에게 말했어요.
이게 개인 대회인 줄 알았는데. 키란이 웃었어요. 맞아요. 제가 앱을 만들고 혼자 발표해야 해요. 그런데 리서치나 테스팅에서 도움받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한국 회사들도 팀으로 일하는데 저도 똑같이 배우면 안 될까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마을 전체가 문화보존연구소로 변신했어요. 제가 카메라로 모든 걸 기록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들이 가장 소중한 카펫들을 들고 모이셨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마야의 아버지가 모든 세부 사항을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시타 선생님은 모든 걸 기록해서 그동안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지식의 디지털 보관소를 만드셨어요. 이 카펫은 저희 마을을 눈사태로부터 보호해준 눈표범의 전설을 보여줘요. 한 할머니가 복잡한 파란색과 흰색 무늬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제 증조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디자인에 짜넣으셔서 저희가 산신령을 존경하는 걸 절대 잊지 않게 하셨어요. 키라는 각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 수레 씨와 함께 핵심 요소들을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아직 배우고 있는 외국어로 영적인 개념과 문화적 전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 세대들을 하나로 모으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내던 10대들이 조부모님들과 앉아서 들어본 적 없는 전통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현대 기술을 의심하셨던 어르신들이 손자들이 디지털 마법을 만드는 걸 지켜보고 계셨고요. 제 카펫 무늬가 컴퓨터 화면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키란의 앱이 자신의 100년 된 디자인을 식별하는 걸 보면서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저희 조상들에 대해 배울 수도 있겠네요. 한편 키란과 미노 씨의 비디오 통화는 더 빈번해지고 더 집중적이 되었어요. 코드 디버깅하고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키란의 한국어 발표를 연습하는데 몇 시간씩 보냈어요. 기술적인 실력은 아주 강해지고 있어. 한 통화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기억해, 심사위원들은 프로그래밍만큼 너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야 해. 대회 6주 전쯤 모든 사람의 결심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교육청 담당관 라트나 씨가 다른 공무원 2명과 함께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비정규 교육 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았어요. 긴급 마을 회의에서 발표하셨어요. 아이들이 비표준 교육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즉시 중단되어야 해요. 방에서 걱정스러운 대화들이 터져나왔어요. 부모님들이 두려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녀들의 한국어 공부를 격려한 게 끔찍한 실수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페마 할머니가 다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라트나 씨,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을에서 몇 명의 젊은이가 대학에 갔나요? 라트나 씨가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건 요점이 아니에요. 저희는 적절한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해요. 답은 0명이에요. 페마 할머니가 계속하셨어요. 이 마을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진 젊은이는 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육 방법 덕분에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여러 언어를 말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키란과 친구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정규 학업에서 뒤처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마을 아이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더 잘하게 도와줬거든요. 시타 선생님이 서류가 가득한 폴더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라트나 씨, 제 모든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학업 향상의 증거를 보시겠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라트나 씨와 다른 공무원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검토했어요. 마야의 이중언어 여행 앱, 라제 씨의 교육용 게임, 수레 씨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그리고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수십 개의 다른 창의적 작품들을 봤어요. 그런데 모든 걸 바꾼 순간은 키란이 공무원들에게 카펫 인식 앱을 시연했을 때였어요. 휴대폰을 페마 할머니의 카펫 중 하나에 가리키자
몇 초 안에 앱이 짜임 기법과 상징적 의미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포함해 4개 언어로 완전한 문화 역사를 보여줬어요. 이건 상당히 정교하네요. 공무원 중 한 분이 조용히 인정하셨어요. 선생님, 키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한국 교육 방법이 저희 전통 학습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향상시킨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 전통을 예전보다 더 잘 이해해요. 라트나 씨가 오랫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마침내 대회가 6주 후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기면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건가요? 네, 선생님. 네팔 시골 학생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라트나 씨가 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둘러보시고 다시 키란의 시연을 보셨어요. 좋아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실험이 실패하면 즉시 표준 교육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다면요? 시타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난 이후 라트나 씨가 살짝 웃으셨어요. 성공한다면 아마 저도 한국어를 좀 배워야겠네요. 공무원들이 떠나시자 마을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박은 더 커졌어요. 키라는 자신의 꿈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다르고 더 좋고 더 창의적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대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대회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마을 전체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집 밖에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흥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몇 달 동안의 꿈과 노력이 같이 있었는지를 결정할 날이었어요. 키라는 집 앞에서 노트북과 함께 앉아서 발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긴장해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집중해 보였어요. 기분이 어때? 옆에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준비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저희가 만든 걸 보여줄 시간이에요. 대회 발표는 네팔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울에서는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키라는 정확히 20분 동안 자신의 앱을 시연하고 프로젝트를 5명의 한국 심사위원들에게 비디오 통화로 설명해야 했어요. 정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인터넷 연결과 가장 큰 화면을 준비해 놨어요. 민호 씨가 혹시 기술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회사를 통해 백업 인터넷 연결까지 마련해 줬어요. 시작하기 전에 페마 할머니가 발표하셨어요. 중요한 걸 기억했으면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키라니는 이미 성공했어요. 저희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저희 문화 지식을 보존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줬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 얼굴에서 긴장감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가 키란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오후 1시 30분에 키란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하고 앱 시연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민호 씨가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찍 비디오 통화에 참여했어요. 할 수 있어, 키란 격려하면서 말했어요. 기억해, 넌 그냥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나누는 거야. 정확히 오후 2시에 5명의 한국 심사위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양복을 입고 전문적이고 진지해 보였으며 서울의 현대적인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수석 심사위원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키란이 일어나서 카메라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키란 다알이고 네팔의 간드룩 마을에서 왔습니다. 다음 15분 동안 키란은 제가 그 나이에 누군가에게서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발표를 했어요. 자신의 앱이 해결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그 뒤에 있는 기술을 시연하고 전통 공예인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면서 문화 전통을 보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은 마을의 실제 카펫들로 앱을 시연했을 때였어요. 다른 전통 무늬들의 휴대폰을 가리키자
앱이 즉시 각 디자인을 식별하고 여러 언어로 풍부한 문화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이 카펫은 저희 마을을 보호해주는 신성한 산신령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앱이 파란색과 금색 카펫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키란이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짜는 기법은 매일 작업해서 3개월이 필요하고 저희 마을에서는 오직 5명의 여성만이 이 무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기술과 키란 프로젝트의 문화적 깊이 모두에 분명히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기술적 구현이 상당히 정교하네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시각적 패턴을 인식하도록 AI를 어떻게 훈련시켰나요? 키란이 자신감 있게 대답하면서 대학 컴퓨터 과학과 학생들을 감동시켰을 만한 기술적 한국어로 자신의 머신러닝 방법론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이렇게 자세한 역사 지식을 어떻게 수집했나요? 저희 마을의 할머니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키란이 대답했어요. 그분들이 저희 전통 지식의 보관자세요. 제 앱은 단순히 카펫을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키란 수석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한국에는 수년간의 전문 경험을 가진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희가 네팔의 마을 학생을 이 프로그램에 선택해야 할까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키란이 잠깐 조용히 생각하더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대도시의 프로그래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뭔가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말했어요. 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요.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가리켰어요. 한국 회사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최고의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제 앱은 단순히 카펫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문화 간의 다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제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창조하고 혁신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키란이 잠시 멈추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계속했어요. 저를 선택하시면 단순히 프로그래머 하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공동체들이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돕기 위해 한국 기술 방법을 사용할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한국 회사들이 유명한 혁신의 종류예요. 키란이 말을 마쳤을 때 심사위원들이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앱 시연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고 코드 사본을 요청하고 키란이 완벽하게 대답한 몇 가지 자세한 기술 질문을 했어요. 마침내 수석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키란.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마을 전체가 환호와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키란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자랑스러워. 데벤드라 씨가 아들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저희 모두가 그래요. 페마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이 크게 꿈꾸고 열심히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이미 보여줬거든요. 마을이 키란의 발표를 축하하는 걸 지켜보면서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키란은 이미 자신의 공동체가 교육이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마을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저도 심사위원들이 저희 모두가 본 것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산골 마을에서 온 이 조용하고 결단력 있는 소년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마을 찻집에 앉아 있는데 키란의 집 방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고함 소리가 사실은 축하하는 소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마야가 휴대폰을 흔들면서 마을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키란이가 한국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몇 분 안에 마을 전체가 키란의 집에 모였어요. 아버지가 합격 이메일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는 동안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라트나 씨까지 축하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놀라움은 이메일에 들어있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잠깐 더 있어. 데벤드라 씨가 흥분으로 목소리를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회사에서 키란의 앱을 완전한 상업 제품으로 개발하고 싶어 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통 공예품을 위한 비슷한 앱들을 만들 팀을 이끌어달라고 해. 완전히 압도된 것 같은 키란을 쳐다봤어요. 기분이 어때? 물어봤어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신나요. 제 침실에서 만든 뭔가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진짜 소프트웨어가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몇 달 동안 키란이 한국행을 준비하는 여정을 계속 기록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건 그의 성공이 네팔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는지였어요. 다른 마을들이 시타 선생님에게 한국 마이너스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교육부에서는 창의적인 기술 프로젝트를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국의 젊은이들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였어요. 키란이 마침내 한국으로 떠날 때 마을 전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몇 달 전에 만난 조용하고 사려 깊은 소년과 여전히 똑같았지만 이제는 이미 세상을 바꾼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을 촬영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어요. 제가 발견한 건 제 가장 대담한 기대조차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키라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우정,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그의 카펫 인식 앱은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다운로드했고 지역 카펫 제작자들에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의 움직임에 영감을 준 거였어요. 마을에는 이제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공부하고 지역 문화를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는 기술 프로젝트를 하는 번영하는 디지털 학습센터가 있었어요.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관심사와 목표에 따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었어요. 키라니가 저희에게 보여준 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게 저희 자신의 문화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마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창조하는지 이해하면 저희 자신의 전통을 더욱 감사하게 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외딴 마을 출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자신감과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비디오 통화,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기술을 사용해서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키란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 놀라운 여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봤어요. 호기심이 어떤 장벽보다도 강하다는 걸 배웠어요. 사려 깊게 말하더라고요. 처음 한국 프로그래밍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한국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일하게 되거나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을을 둘러싼 산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회사들이 저를 도와준 건 불쌍한 시골 소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다양성이 기술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목격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키란의 이야기는 정말로 한국이나 네팔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넘어서 꿈꿀 수 있는 도구와 격려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교육 방법이 불꽃을 제공했지만 진짜 마법은 키란의 결심, 그의 가족의 지지, 그리고 그의 공동체가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에서 나왔어요. 함께 그들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을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마을에서의 마지막 저녁에 키란이 어린 아이들 무리에게 한국어 대화를 연습하면서 코딩하는 법을 가르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 뒤로 그의 문화 보존 앱이 6개 언어로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전통 카펫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해가 히말라야 봉우리들 뒤로 지면서 키란의 이름이 빛의 광선이라는 뜻이라는 게 예언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빛이 외딴 산골 마을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와 연결하는 길을 밝혀줬고 충분한 호기심과 결심,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있다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가족의 카페 사업을 구하고 싶다는 꿈과 빌린 노트북밖에 없었던 소년이 결국 문화간의 다리를 만들고 현대 기술을 통해 고대 전통을 보존하고 수많은 다른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믿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키란의 저녁 코딩 수업에 참여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서 큰 꿈을 꾸고 모든 걸 바꿀 준비가 된 젊은 꿈꾸는 이들이 있는 전 세계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